시간 동안 썼지? 진짜. 한 7시에 시작해가지고 새벽 1시까지 썼으니까 야, 6시간 정도 썼을 거야, 이 대박. 대본을. 대박. 근데 쓰면서도 막 혈압이 올라, 나 스스로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왜? 이 게임 생각하니까 짜증이 막 밀려와가지고, 플레이했을 때 이거 녹화 따면서 진짜 짜증났거든, 게임들이. 형도 뭐 아는 게임들이 있을 수도 나 이거는 몰라. 뭐? 이건 처음 봐. 나 이게 낭타운인 줄 알았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진짜 제일 재밌어. 나 아직 박수 안 쳤지? 어. 지난 시간에는 명작을 다뤘다면 오늘은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 망작 게임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현재는 인터넷과 더불어 수많은 매체로 인해 이 게임이 괜찮은지 별로인지 게임 발매 직후 단번에 알 수 있는 세상이지만 제믹스가 현역이었던 옛날에는 그런 정보는 정말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게임 잡지라는 물건이 있기는 있었지만 정말 매니악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고, 그때 당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다니는 유저 입장으로선 잡지 살 돈도 굉장히 귀했었죠. 92년도 당시에 발매되었던 게임뉴스라는 잡지가 있는데 이게 정가가 4,000원이었고 당시 짜장면 한 그릇에 1,000원에서 1,500원 하던 시절이니까 짜장면 2그릇은 사 먹고도 남을 돈이었으니 이런 것도 쉽게 살 수가 없었죠. 그런 돈이 있었으면 게임팩을 한 번 더 바꾸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어린 날의 우리들은 돈이 많이 없는 관계로 게임팩들을 하나하나 사서 모으기보다는 하다가 재미없어진 게임팩을 근처 게임 가게 혹은 비디오 가게에서 교환하는 시스템을 애용했습니다. 팩 좀 바꿔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여러 게임들을 즐길 수 있었던 가성비 최강의 방법이기도 했는데, 제믹스 팩들은 대부분 게임의 이름만 프린팅되어 있고 게임의 스크린샷조차 안 나와 있는 게 대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게임의 제목을 보고 이게 재미있을지 없을지 추측만으로 게임을 초이스하는 일종의 도박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게임이 그나마 괜찮은 편이라면 당분간 교환한 게임으로 몇 주에서 길게는 몇 달까지 플레이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교환한 팩이 완전 망게임 중에 망게임이었을 때, 집에서 게임을 돌렸을 때 그 허탈감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게임 가게가 가까운 데가 없어서 늘 비디오 가게에서 팩을 교환하곤 했는데, 제가 뽑기 운이 나쁜 건지 아니면 센스가 없는 건지 바꿔오는 게임들 중에 재밌었던 게임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저같이 뼈아픈 기억들을 가진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믹스의 망게임 베스트 10입니다. 자, 의외의 순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이 게임 10위는 바로 폭탄인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해보셨을 법한 이 폭탄인간은 다들 아시겠지만 허드슨의 대표 게임 봄버맨의 초기작이죠. 이후에 나온 다듬어지고 깔끔한 이미지의 봄버맨과는 다르게 좀 터프한 맛이 있지만 그래도 저 풍선인지 뭔지 모르는 적을 터뜨릴 때 나름 통쾌함이 느껴졌던 게임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게임의 조작감이 거칠어도 너무 거칠다는 점인데, 오죽하면 잘 움직이던 캐릭터가 어느 순간 안 움직여집니다. 지금도 봐봐요. 캐릭터가 가다가 말다가 하는데 이거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조작감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후세에 길이 남을 명작으로 남겨질 법한 이 게임이 추억 보정이란 걸 다 빼고 나니 할수록 짜증 넘치는 조작감 괴상한 게임만 남아있었죠. 저도 원래는 이 게임에 나름 추억도 많고 그랬었지만 그때는 우리 집 패드가 이상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는데, 21세기인 지금의 상태 멀쩡한, 아니 거의 신품에 가까운 컨트롤러를 써도 이 제멋대로인 조작감은 좀 용서가 안 되네요. 혹시나 봄범맨을 오랜만에 해야겠다 하신다면 적어도 페미컴판 이후부터 즐기시길 바랍니다. 봄범맨은 PC 엔진이나 슈퍼 페미컴판부터는 엄청난 재미를 안겨주는 게임입니다. 제키찬을 주인공으로 한 게임 프로텍터입니다. 당시에 성룡이라는 배우의 인기는 굉장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게임에서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저는 특히 PC 엔진판의 제키찬 게임을 굉장히 재미있게 했었죠. 어쨌든 게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시대를 생각해보면 꽤나 괜찮은 그래픽입니다. 캐릭터의 모습도 정확하고 깔끔하고 브금도 은근 좋습니다. 적들을 타격할 때 타격감이 좀 무딘 것이 있고, 저 꼭대기에서 어떤 아저씨가 계속 박스 같은 걸 던져서 좀 짜증이 나긴 하지만 이렇게 봐서는 그렇게 나쁜 게임처럼 보이진 않죠. 이 게임의 문제는 바로 사선 점프입니다.
문제가 되는 상황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덤블링에서 지면으로 올라갈 때, 또 하나는 매달린 상태에서 전진 점프를 할 때 도대체 뭘 눌러야 점프가 되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이 게임의 점프 버튼은 방향키 위 버튼인데 이 상황에선 아무리 이걸 10번을 눌러도 움직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제멋대로라고 해야 하나? 그냥 조작이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주인공이 계속 그 자리에서 점프만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옆으로 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점프가 10%의 확률로 되다 보니 게임 뒤로 갈수록 혈압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게임이죠. 사실 제작사인 포니캐년에서 발매된 게임들은 명작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걸케이브, 시소, 줌 909, 잔악 등 다들 명작으로 분류되는 게임들인데, 알고 보니 이 게임들은 대부분 제작사는 세가와 컴파일이고 포니캐년에서는 MSX판으로 퍼블리싱만 맡은 게임이었다는 겁니다. 현재는 음반 사업 쪽만 집중하고 있긴 한데, 현재 시계로 유명한 카시오라는 회사도 게임을 만들었던 걸 보면 그 당시에 게임이 돈이 되는 사업이긴 했나 봅니다. 8위는 포팍 더 PC입니다. 게임의 내용은 물고기가 되어서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물건들을 공기방울로 정화시키는 내용이고, 그걸 막지 못해서 수질이 손 쓸 수 없이 오염되거나 적에게 공격받게 되면 잔기를 잃게 되는 게임입니다. 게임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조작감도 그렇고 게임의 내용도 폭력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교훈적이기까지 하죠. 첫 스테이지는 그저 페트병이나 주전자, 근데 뭐 주전자가 저렇게 많이 버려질까? 두 번째 스테이지는 강물에 유출된 기름,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지는 방사능까지. 방사능으로 표현된 그래픽은 정말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시각적인 묘사도 괜찮게 했으며, 게임의 내용이나 구성은 단순하지만 이 당시에 나온 게임들이 대부분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플레이에 있어서는 나쁜 점수보다 오히려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게임이 8위를 차지했느냐? 그것은 바로 한국명, 장명에 있는데, 이 게임을 한국에서 네이밍을 할 때 보글보글이라고 지었던 점.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물고기가 쏘아 올리는 거품도 보글보글한 형상이니까. 단지 86년에 오락실에서 대선풍을 일으킨 히트작 버블보블이 국내에선 보글보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니, 어쩌다가 이 두 게임은 원제는 전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우연한 계기로 한국 내 명칭은 똑같아져 버립니다. 보글. 그리고 이 게임 또한 팩 라벨에 보글보글이라고 적혀 있으니 당연히 어린 나이엔 그 오락실에서 했던 보글보글이겠거니 하고 팩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구매까지 가는 대참사를 겪었을 겁니다. 저는 이 게임을 단팩은 아니고 핫팩에서 보고는 우와 보글보글이다 라는 반응과 함께 플레이를 해봤는데, 그 충격은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와 동급이었습니다. 7위는 다비드2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게임팩에 다비드2라고 적혀있고 게임 화면이 하나도 없을 때 과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다비드라고 하면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비드상, 저는 뭐 그 정도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걸로 게임화가 되나? 아무튼 도저히 어떤 게임일지 짐작조차 가지 않은 이 게임 한번 살펴봅시다. 비행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슈팅 게임이네요. 그렇죠? 게임을 플레이를 해보면 재미라고는 정말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갑자기 영상이 고요해진 이유는 제가 뭐 편집을 이상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게임은 원래 배경음이 시작할 때 빼고 안 나옵니다. 이렇게 고요한 상황에서 적들의 패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거나 기괴한데 얘는 뭐 비행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아무튼 전체적으로 뭔가 정상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게임을 재미없게 만든 건 적들의 공격 패턴. 적의 공격은 무조건 수직으로만 발사되다 보니 그냥 코앞에 있는 적만 조심하면 죽을 위험이 거의 없는 무지한 게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적의 탄은 우리의 탄으로 상쇄가 가능하므로 그 긴장감은 더더욱 없게 되죠. 심지어 이 게임 스테이지 구분조차 안 되어 있으니 당연히 보스전 따위도 없고 안 죽고 플레이하면 몇 시간이고 이 풍경 그대로 보게 될 겁니다. 게임의 이름은 다비드2니까 혹시나 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다행히도 다비드1은 없네요. 저는 2는 왜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다비드 1이 없어서 진짜 다행입니다. 이 게임의 제작사는 아스키인데 은근히 여러 게임들을 많이 만들어낸 제작사이지만 그 만든 게임 수에 비하면 유명한 게임이 참 별로 없었는데 그나마 아스키의 명작으로는 캐슬 시리즈가 있겠네요. 그리고 믿기지 않겠지만 펭귄군 워즈도 아스키의 게임인데 이 두 게임이 진짜 우주 명작이긴 합니다.
6위는 점프 코스터입니다. 우리는 뭔가 도망자 아님 궤도 같은 느낌의 캐릭터가 되어 맵상에 있는 돈들을 싹 다 쓸어가면 되는 게임인데, 게임에 코스터라는 네이밍을 썼다는 점, 그리고 타이틀 화면에서도 롤러코스터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 반겨주니 어린 날에는 플레이 전에 꽤나 괜찮은 게임이겠거니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했죠. 사실 게임의 메커니즘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저 롤러코스터 루프레일 같은 곳에 저 360도 구간 있죠? 저곳을 달릴 수 없기는 하지만 점프하면서 적을 피하고 화면에 있는 아이템들을 먹고 하는, 그때 당시에 쉽게 볼 수 있는 구성이었으며, 닌텐도의 동키콩 같은 게임들만 봐도 점프 플랫폼 액션이란 장르의 흥행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죠. 이 게임도 조금만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다면 명작까지는 아니어도 그럭저럭 할만한 평작 정도는 될 수 있었겠지만 조작이 정말 끔찍합니다. 특히나 제일 관건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인데, 사다리를 정확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끝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점과 가끔 조작이 멈춰버린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게임의 템포는 1스테이지부터 꽤나 빠르게 돌아갑니다. 우리를 잡으려 하는 캐릭터부터 위에서는 온갖 방해물들이 떨어지는 와중에 갑자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주인공을 못 움직이게 막는데, 한두 번 겪다 보면 만성 저혈압도 낮게 할 만큼의 빡침을 유발하죠. 제작사 니폰 콜롬비아 역시 포니캐년과 같이 음반 사업으로 시작한 회사인데, 몇 개의 게임만 발매하고는 현재는 그냥 음반 쪽에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담으로 이 회사가 만든 게임 중에 그나마 할만한 게임은 부기84. 그나마 이쪽은 조작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가끔씩 플레이하면 옛날 생각도 나고 하는데, 뭐 어디까지나 B급 게임일 뿐 플레이가 궁금하신 분들께 선뜻 추천은 못 드리겠습니다.